조류 중에서 수명이 긴 솔개는 70년 정도를 삽니다. 그런데요, 솔개는 40세가 넘어가면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나기 위해서 비움의 시간을 가집니다. 40년 사용한 발톱은 사냥하기엔 거추장스럽고 40년 사용한 부리는 음식을 먹기에 날카롭지 못하며 40년 사용한 날개는 무거워서 날기에 버겁습니다. 이때 부리를 스스로 바위에 부딪혀 깨버린 후 새 부리가 생기면 발톱도 부리로 쪼아 없애고 날개 깃털도 쪼아서 없애며 둥지 안에서 비움의 시간을 보냅니다. 이렇게 비움의 시간을 끝내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여 30년쯤 더 산다고 합니다. 우리도 건강에 이상이 있거나 보다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비움을 통해 다시 태어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내 몸을 비워야 내가 산다. 이우재 지음, 알투스 출판. 새해가 되면 누구나 건강에 관한 다짐을 합니다. 1월에 한 결심을 12월까지 지키고 싶은 마음도 간절하고요. 그런데요, 이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첫 달은 마음을 다잡고 몸에 좋은 생각과 행동을 하지만 한 달만 지나도 느슨해지기 마련입니다. 간혹 스스로 느끼는 증상에 대해, 건강해지는 방법에 대해, 다이어트 방법에 대해 속 시원한 설명을 듣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설명을 잘 모아 반복해서 보며 스스로 느슨해지지 않도록 다잡고 싶은 마음도 생깁니다. 이 책이 그런 역할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한의학은 어렵다는 생각, 건강 챙기기는 어렵다는 생각, 다이어트는 더욱 어렵다는 생각을 이 책을 읽고서는 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제 한의학적인 지식과 지혜에 대한 허세를 부리기 전에 모두가 공감하고 실천할 수 있는 건강 지킴이 책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원고를 써 나갔습니다. 이 책을 잘 활용하시면 나만의 건강 다이어트 노트를 가지실 수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솔개는 천천히 죽어가는 삶을 거부하고 더욱 강해지기 위해 결단을 내리고 한 단계 높은 삶을 향해 날아 올라간 것을 여러분도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우리도 솔개처럼 다시 태어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이 책에서 말씀드리는 비움의 비결을 실천해 보세요. 건강하고 날씬하고 아름답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이 책이 솔개처럼 다시 태어나는 그 길을 안내하고 도움을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격적인 책 내용 소개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앞으로 제가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만 마셔도 살이 찌는 이유. 물만 마셨는데도 살이 쪘다는 분을 자주 뵙습니다. 그런 분들은 대개 냉수는 2리터를 마셔도 칼로리가 없으니 살이 찌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한겨울에도 냉수를 마시며 칼로리를 줄이는 게 다이어트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다이어트 시 냉수를 마시면 효율이 떨어지고 속은 차가워져요. 요요를 반복하게 되지요. 설령 단기적으로 몸무게가 좀 줄었다 하더라도 차가워진 뱃속에는 죽은 세포가 뭉쳐져 있게 됩니다. 그것이 단단하게 굳어지면 통증이 생깁니다. 요요로 내원하는 분들의 배를 눌러보면 대부분 아파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배를 눌러보세요. 아픈 곳이 있나요? 그 자리가 바로 생명력을 잃은 곳이랍니다. 경락이 막혀 에너지 대사가 안 되어 생명력이 떨어진 곳입니다. 이런 원리를 무시한 채 칼로리만 줄이는 다이어트를 하면 안 되지요. 결국 요요로 고생하고 몸은 기운이 없어집니다. 노화는 빠르게 진행되고요.
노화가 빨라지면 뱃속은 차가워져서 더욱 생명력을 잃습니다. 뱃살이 차곡차곡 쌓이게 될 뿐입니다. 물통을 들고 다니면서 수시로 물을 마시면 위장이 젖어서 양기가 약해집니다. 오히려 다이어트에 방해가 됩니다. 운동할 때 빼곤 물통 좀 가지고 다니지 마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얼음이 담긴 음료는 이젠 쳐다도 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밥 따로, 물 따로. 모닥불이 이제 막 타려고 할 때 한 대접에 물을 뿌리면 어떻게 될까요? 모닥불은 타려고 폼만 잡다가 꺼지게 됩니다. 음식물이 위장으로 들어오면 따뜻한 위액과 위산은 음식물을 에너지로 만들기 위해서 분비됩니다. 이 따뜻한 위액은 바로 모닥불과 같답니다. 위장은 이 모닥불로 음식물을 조리하여 우리 몸 구석구석으로 에너지를 공급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몸속으로 들어온 음식물이 위액과 잘 섞이지도 않은 상태에서 또는 완전히 위액에 의해서 녹지도 않은 상태에서 냉수를 마시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모닥불이 꺼지듯 위장도 제 역할을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물에는 영양분도 있고 독소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식품 첨가물도 있어서 소화가 덜 되면 사람마다 차이가 있긴 하지만 알러지를 유발시키기도 하지요. 이런 불필요한 독소를 제거하는 것이 바로 위액입니다. 그러니 식사 중에 물을 한 컵 마실 때마다 소중한 위액이 씻겨서 내려간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주세요. 따뜻한 용암 같은 위액이 그냥 맹탕이 되어버립니다. 반드시 밥 따로 물 따로 하세요. 완전히 소화시키는 것은 건강을 얻는 근간이 됩니다. 예전에 저와 함께 일한 여자 선생님 두 분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A 선생님은 정말 날씬하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몸매를 갖고 있었죠. 추진력도 좋고 생각도 빠르고 늘 활기찼습니다. 그런데 B 선생님은 날씬한 편이지만 뱃살 때문에 고민이 많았습니다. 오후가 되면 늘 기운이 없어 보였죠. 어느 날 A 선생님이 식사하는 걸 보고 크게 놀란 적이 있습니다. 햄버거를 2개씩 먹을 정도로 많이 먹었습니다. B 선생님도 비슷한 양을 먹었죠. 이 두 사람의 식생활의 차이점은 뭘까요? 제가 1년을 지켜보니 바로 밥 따로 물 따로였습니다. B 선생님은 식사 도중에 늘 탄산음료나 물을 마셨습니다. 하지만 A 선생님은 물은 꼭 밥을 먹은 후에 마셨고 음식도 잘 씹어 먹습니다. 밥 따로 물 따로가 습관이 되어 위장이 탄력적이 되고 살찌지 않는 체질로 바뀐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죠. 그렇습니다. 지금 내 몸의 상태는 바로 오랜 시간 스스로가 원인을 제공한 것입니다. 식습관을 잘못 들인 것이죠. 밥 따로 물 따로를 습관화하세요.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답니다. 상체가 비만인 그대에게. 어떤 이는 상체가, 어떤 이는 하체가 비만입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윗배가 나오고 목과 등이 어느 순간 굽어지는 것 같고 얼굴과 손을 비롯해 상체가 붓고 살이 찐다면 이는 심장, 간, 위장 등이 차가워졌기 때문입니다. 심장이 차가워지는 이유는 마음고생 때문인 경우가 많고 간은 폭음이나 기타 스트레스가 많아서 위장은 폭식이나 냉수에 의한 경우가 많죠. 거기에다가 체질상 약하게 태어나면 그 부분이 차갑고 붓게 된답니다. 그래서 심장, 간, 위장 등이 따뜻해질 수 있도록 물, 먹는 음식, 실내의 온도, 몸 전체로 얻는 태양 에너지 등을 조절하며 최대한 따뜻하게 지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기세가 실한 경우입니다. 무슨 일이든 한번 시작하면 어려움이 닥쳐도 거침없이 일어서고 물도 벌컥벌컥 시원하게 마시고 음식도 급하게 먹고 양도 많이 먹는 분들이
상체 비만인 경우가 많죠.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으나 공통된 근본 원인은 늘어난 위장, 차가워진 소화기, 냉수 마시는 습관, 그리고 음식이 물과 동시에 들어와서 바로 소장으로 이동하게 되는 구조 때문입니다. 전형적인 상체 비만 여성분이 내원하신 적이 있습니다. 키 160cm에 68kg의 비만인데 복부가 늘 답답하고 아침엔 퉁퉁 붓는 느낌이라고 했습니다. 상담을 해보니 갑자기 낯선 도시로 이사 온 후 우울해지고 활동량도 줄어든 케이스였죠. 우리의 몸과 마음은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우울한 마음이 자꾸 생기고 위축되어 집에만 있는 분들은 과잉 식욕을 보이면서 특히 상체 비만이 된 경우가 참 많습니다. 입으로만 음식 드시지 마시고 피부로 태양을 먹고 좋은 공기를 폐로 마셔보세요. 건강은 가깝고 비만은 저 멀리 도망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체 비만인 사람들에겐 어떤 원인이 있을까요? 10여 년 전 연세가 많은 한 어르신이 무릎이 아프다며 내원하셨습니다. 그때 침과 한약 외에 처방해 드릴 게 또 없을까 이런저런 고민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무릎이 아픈 어르신들의 공통점은 무릎이 잘 붓고 물이 찬다고 호소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냉수 마시기를 금하고 배꼽에 옥돌뜸을 꾸준히 하시라고 권해드렸죠. 그랬더니 증상이 상당히 호전되었습니다. 아랫배가 차가워지면 신장, 방광, 대장, 소장 하부 등이 기운이 없어집니다. 장기들이 힘있게 움직이지 못해서 배설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랫배는 힘을 잃고 볼록 나오게 되죠. 하체로 기운이 전달되지 않고 순환도 안 되어 하체가 붓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몸이 부은 채로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바로 살이 됩니다. 엉덩이와 허벅지 등에 살이 찌면 하체 비만이 되는데 이로 인해 갱년기 이후엔 무릎에 통증이 오게 됩니다. 젊은 여성의 경우 허벅지에 있는 셀룰라이트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는 살이 아니고 소화가 덜 된 찌꺼기가 물과 합쳐진 노폐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배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 몸을 살리는 3가지 필살기. 첫 번째, 1일 1식 필살기. 세상의 모든 것은 음과 양의 이치를 갖고 있죠. 1일 1식 필살기는 음과 양을 분리해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음과 양의 이치만 잘 활용해도 건강하고 날씬하게 오래 살 수 있습니다. 아침을 굶고 물도 마시지 않고 계속 기다립니다. 아무것도 드시지 마세요. 식사 이전에 물도 안 마시고 아무것도 먹지 않고 보내는 시간은 호흡을 통해 에너지를 받아들이고 순환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양의 기운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오후 3시 30분이 지나면 식사를 하시기 시작합니다. 오후 3시 30분에서 오후 7시 30분 사이에 식사하시면 됩니다. 이때도 절대 국이나 찌개는 드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천천히 꼭꼭 씹어 드세요. 한 그릇을 아주 충분히 드셔도 좋습니다. 이 저녁 한 끼는 음의 성질의 식사를 하는 것이고 식사와 물까지 모두 음의 기운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물은 식사를 한 다음 한두 시간 후에 두세요. 첫 잔은 온수가 좋습니다. 커피나 차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후의 물은 주무시기 1시간 전까지는 충분하게 마셔도 되며 온수가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1일 일식 체험은 한번 시작하면 적어도 일주일 정도 해주시면 좋습니다. 1일 일식으로 목표 몸무게에 도달했거나 기운이 부족하다 싶으면 1일 2식 필살기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1일 일식 체험을 반복하시면 살이 안 찌는 체질이 되고 몸의 기운도 좋아집니다. 이렇게 음과 양의 기운을 분리해서 받아들이는 생활 습관을 가지면 우리 몸은
호흡과 피부를 통해서 강력한 에너지를 흡수하는 강한 체질로 바뀌게 됩니다. 다음은 일일 이식 필살기입니다. 태양은 인시, 즉 새벽 3시 반에서 4시 반에 떠서 오후 3시 반쯤 기운을 다합니다. 이 시간 동안 물을 안 마시면서 위장이 태양의 양기를 듬뿍 받도록 도와주면 죽은 위장도 살아납니다. 위장이 기운에 차서 활발하게 움직여야 살이 찌지 않습니다. 음식이 위장에 머무르면서 완전히 소화되면 에너지가 됩니다. 소장까지 내려가면 바로 저장되고 살이 찝니다. 그러니 위에서 음식물을 완전히 소화해서 에너지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저는 오랫동안 다이어트와 건강과 관련된 다양한 방법들을 검증하고 연구해 왔습니다. 그 결과 위에서 에너지를 만드는 것, 즉 위장을 마르게 하고 탄력 있게 만들어 살을 빼는 방법이 제일 좋고 건강을 해치지 않는 방법이었습니다. 물론 적게 먹어야 하죠. 하지만 적게 먹는 것도 방법을 잘 알아야 합니다. 1일 1식 필살기로 본인이 목표로 한 몸무게를 달성했다고 해도 다시 평소대로의 식단과 식사량으로 돌아가면 말짱 도루묵이 되고 맙니다. 1일 1식 필살기 후에는 1일 2식 필살기를 시행하세요. 아침을 굶고 물도 마시지 않은 채 점심 식사를 하는 1일 2식 필살기는 태양의 양기를 이용하여 건강한 위장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필살기는 하루 단식 필살기입니다. 동물들은 몸에 상처가 생기거나 병에 걸리면 반드시 단식을 해서 이겨내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동물들은 단식을 하면 낫는다는 걸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학습을 통해서 배웠을까요? 그건 아니고 본능적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단식을 해야 면역력이 높아지면서 회복이 빨리 된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감기에라도 걸리면 잘 먹어야 낫는다면서 입맛이 없어도 억지로 음식을 먹습니다. 이거 상당히 위험합니다. 제발 그러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체하고 소화가 안 돼서 더 힘들어 하십니다. 살이 서서히 찌기 시작해 좀처럼 빠지지 않는다고 고민합니다. 몸속에 독소와 찌꺼기가 오랜 시간 쌓여 있기 때문이죠. 이런 분들에게는 저는 아주 빠르고 확실한 필살기 하나를 알려드립니다.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돼 명치가 답답하거나 배변이 원활하지 않은 분들은 하루 단식을 해주세요. 빠르게 해결될 겁니다. 하루 단식은 식탐을 이겨내는 좋은 계기도 됩니다. 단식을 하게 되면 우리 몸의 오장육부는 휴식을 취하게 되죠. 이때 내부 청소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하루 단식법에서는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내부 청소를 하는 우리 몸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인데요. 바로 뜨거운 물을 하루 5잔 이상 마셔주면서 뱃속의 오장육부를 따뜻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하수구도 뜨거운 물을 부어야 더 깨끗이 씻겨 나가듯이 우리 몸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스턴트 음식, 각종 식품 첨가물, 담배, 술, 환경 공해들, 그동안 우리 몸에 쌓여있던 것들이 따뜻한 물을 마시며 하는 단식을 통해 깨끗하게 씻겨 내려가는 겁니다. 또 중요한 것은 천연 성분으로 만든 소화제를 한 번 정도 먹는 것입니다. 현대인의 몸은 과식과 폭식 등으로 식독이 상당히 쌓여 있습니다. 이 식독을 제때에 제거해야 숙변을 통해서 빠져나가고 그러면서 혈액도 맑고 깨끗해집니다. 단식 후엔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대개 단식 후엔 가벼운 음식부터 먹어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뜨거운 물을 마시고 소화제를 한번 복용해서 식독을 제거한 뒤에는 바로 다음 날부터 일반적인 식사를 하셔도 됩니다. 아주 꼭꼭 씹어서 먹는다면 한 그릇을
다 드셔도 좋고 삼겹살을 드셔도 됩니다. 잘만 씹어 드시면 됩니다. 이미 따뜻해진 우리 뱃속은 충분히 이를 소화할 여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루 단식 후 우리 몸과 마음에는 어떤 변화가 찾아올까요? 제가 권하는 단식을 하신 분들은 이구동성으로 식탐이 줄었다고 합니다. 불필요한 욕구가 단식을 함으로써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장기간의 단식은 식욕뿐 아니라 담배도 끊게 해줍니다. 알코올 중독도 이 방법으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하루 단식 필살기는 음식 공해로부터 우리 몸을 지켜줍니다. 독소를 빼내고 건강을 바로잡는 훌륭한 처방전입니다. 우리의 몸뿐 아니라 마음까지도 비워냅니다. 주 1회 혹은 한 달에 두세 번이라도 주기적으로 하루 단식을 해보세요. 몸과 마음 모두가 가벼워져서 일상생활도 심플해지고 일의 집중도도 높아질 것입니다. 대장을 깨끗하게 비워내기. 오늘 아침 화장실에서 볼일은 잘 보셨나요? 하루의 컨디션은 원활한 배변에서 시작됩니다. 배변이 원활하지 않으면 우리 몸의 노폐물과 독소가 잘 배출되지 않습니다. 건강과 아름다움을 유지하기도 어렵죠. 음식물이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완전히 소화되고 연소가 되면 그 에너지는 기운을 돋우는 데 쓰입니다. 나머지는 당연히 배설물로 몸속에서 빠져나가야 합니다. 배설이 잘 되어야 살도 안 찌고 기운이 넘쳐나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배변이 만병통치약인 셈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변비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왜 변이 제대로 나오지 않을까요? 왜 대장이 움직이지 않을까요? 변비가 생기면 다들 대장이 건조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서 물을 많이 마시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장은 양기가 있어야 연동 운동을 합니다. 연동 운동은 장이 오물락조물락 움직이는 운동으로 오히려 수분이 많으면 제대로 운동하지 못하고 아래로 처져 움직이지 않습니다. 수분이 지나치면 부드러운 장내의 윤활유를 씻겨내려버려 오히려 좋지 않습니다. 대장에는 윤활유처럼 좋은 장 표면을 덮고 있는 점액성 물질이 있습니다. 어르신들에게 생기는 노인성 변비는 이러한 윤활유가 부족하여 생기는 증상입니다. 이 점액 물질은 건강과 장의 상태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평소 음식물을 잘 씹어 먹고 잘 소화한 분이라면 몸 안에 진액이 충분하고 대장도 촉촉합니다. 설사약을 장기 복용해도 만성 변비가 생길 수 있습니다. 설사약으로 몸 안의 수분을 대장으로 움직이도록 해서 인위적으로 설사를 하게 되면 장의 밸런스가 무너지면서 점액 성분은 모두 빠져나가고 점점 건조한 대장이 됩니다. 그래서 습관성 변비가 생기는 것입니다. 변비 해결의 기본 원칙은 위장, 소장, 그리고 대장이 기운차게 움직이게 하는 데 있습니다. 처음에 얘기 들었던 밥 따로 물 따로가 이 작용을 도와줍니다. 밥을 먹을 때 물을 먹지 않으면 소화 효소에 의해서 음식물이 완전히 소화되어 장 운동도 활발해집니다. 변비가 오랜 기간 지속되어 숙변이 되면 우리 몸은 문제가 생깁니다. 숙변은 뱃속의 소통을 막아버리기에 뱃속에서 죽어나가는 세포가 자꾸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대장 속에 건조하고 오랫동안 굳은 숙변이 제거되어야 우리 몸은 소통하기 시작합니다. 곡물 효소보다 더 좋은 우리 몸속 효소 활용법. 맛있는 음식을 보면 침이 꼴깍 나옵니다. 그런 음식을 오랫동안 맛있게 씹으면 위장도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용암처럼 뜨거운 위액을 줄줄 흘려내면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위장은
음식이 넘어오면 이를 뜨거운 위액으로 잘 버무립니다. 위액으로 버무려진 음식은 위장 속에서 완전히 걸쭉하게 소화됩니다. 이 과정에서 만들어진 좋은 에너지는 우리 팔, 다리, 얼굴과 오장육부로 골고루 퍼지게 됩니다. 그리고 잘 소화된 음식물이 100바가지 정도 모이면 한 바가지의 피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니 음식을 잘 씹어야 합니다. 위장은 그냥 밥통이 아닙니다. 위장은 음식 저장소도 아닙니다. 위장은 위액을 분비하여 음식을 씹어서 소화시킨 후 에너지를 만들어 우리 몸에 기운을 주고 면역력을 높여주는 가장 소중한 장기 중의 하나입니다. 이 뜨거운 위액만으로도 잡다한 병은 모두 녹아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이 위액은 잘 씹어야 나옵니다. 성장기 청소년은 위액이 넘쳐나지만 40대 이후엔 오직 씹어야만 위액이 나오고 위장도 움직인다는 사실을 명심해 주세요. 제가 다이어트 관련 제품을 연구하던 2012년경 효소를 넣어서 다이어트 환을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효소를 먹기 시작했죠. 3일에 걸쳐서 먹었더니 일주일 동안 몸속 숙변이 싹 제거되었습니다. 제 몸에 그렇게 많은 숙변이 있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제 배는 날씬했고 평소에도 운동을 하고 있었기에 당연히 숙변도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을 비웃기라도 하듯 매일매일 엄청난 양의 숙변이 쏟아졌고 몸무게는 3kg이나 빠지더군요. 그만큼 곡물 효소는 우리 몸에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입과 몸속 소화기에서 나오는 효소는 곡물 효소보다 50배 이상 더 좋습니다. 곡물 효소를 구입해서 드시는 것보다 음식을 씹어 먹되 50번 이상 침을 풍부하게 만들어내면서 씹는 동작이 몸속 숙변을 제거하여 독소를 배출하고 구석구석 살균 면역 작용을 하는데 훨씬 더 큰 도움을 줍니다. 음식물에 침과 위액이 범벅이 되어야 음식물은 완전하게 소화가 되고 더 많은 에너지가 만들어져서 기운이 생깁니다. 그래야 에너지로 전환되어 신진대사를 활발히 해줍니다. 사람의 몸에는 숙변이 얼마나 많을까요? 일주일 전에 먹은 고기가 아직도 내 뱃속에 있다는 느낌이 드시나요? 남들보다 많은 뱃살이 마음에 걸리시나요? 남들과 똑같은 양을 먹는데 나만 살이 찌는 것 같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아주 천천히 꼭 씹어 드시길 바랍니다.